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회 사회 3과목 정보통신 네트워크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41번 OSA 참조 모델에서 컴퓨터 단말기 통신 제어장치, 단말기 제어장치 등과 같은 응용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 OSI 참조 모델이 키가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응용 개체, 연결, 전송 미디어, 개방형 시스템. 이게 뭔 말이죠? 컴퓨터 단말기 통신 간의 응용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를 통신을 기능을 제공하게 해준 거. 기존의 PS대응망에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통신하게 하는 그 개체가 무엇이냐, 제공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를 오픈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이다 해서 OSI를 키로 해서 여기 보면 오픈 시스템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용 개체, 전송 미디어, 연결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42번 16진수 12자리 맥 주소를 나타내는 필드가 모두 FFF다. 모두 FFF면 이거 브로드캐스트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1111인 거를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주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802.22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고 맥 계층의 부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 피지컬 계층은 이게 1계층이 되는 거죠. IP 계층은 3계층이 되고 DLL은 별도로 없고, 그래서 LAC가 로지컬 링크 컨트롤러에서 로지컬 링크 컨트롤이 레이어 2에서 프레임을 송소신하고 상위 레이어 프로토콜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LAC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C가 이렇게 들어가면 LAC 1, 2, 3가 있는데요. 이건 참조만 하시고요. 44번 다음 포트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포트 주소 나오면은 레이어 4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TCP와 UDP가 있고요. 거기 UDP TCP UDP 제공 주소 표현이다. TCP 헤더에서는 각각 포트 주소는 32비트로 되어 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총 32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스 주소, 데스티네이션 주소이기 때문에 16비트로 되어 있는 거죠. 16비트. 그래서 0에서부터 1023까지의 포트 번호를 렐름 포트라고 한다. 4번 소스 포트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어드레스로 구분된다. 그래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주소로 이렇게 포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48번 DHCP 프로토콜에서 IP를 일정 시간 동안만 부여하고 시간 종료한 후 회수하는 거. 여유 시간, 동적 시간. 동적 시간이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근데 다이나믹하게 이거는 그 부여한다라는 건데 임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만 사용하고 일정 시간 사용하고 다시 회수하는 거. 그래서 IP를 우리가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46번 IP 주소 체계에서 IP 헤더에 2바이트의 프로토콜 필드가 정의되어 있다. 프로토콜 필드에 6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헷갈리죠. 이건 좀 외워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 ICMP, IGMP, TCP, 17번 UDP, 요 정도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89번 OSPF. 다시 1번, 2번, 6번, 17번, 89번 요 정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은 TCP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7번 네트워크 호스트를 감시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TCP IP의 프로토콜을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FTP는 파일 정송하고 SMTP는 메일 관련된 겁니다. 48번 정적인 VLAN에 대해서 틀린 것은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이동하는 경우에 동작이 가능하죠. 맥 주소별로 주소가 자동 할당된다. 자동 할당되는 게 아니죠. 이게 스태틱이니까. 이건 다이나믹이어야 되는 거고, VLAN 구성이 쉽고 모니터링하기 쉽고 스위치별로 포트를 VLAN에 할당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태틱 VLAN이 있고 다이나믹 VLAN이 있고 항상 반대 개념으로 하면 이건 답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번 근거리 통신망 랜의 표기 방법 중 10base-t의 전송 속도와 매체를 표현하는 옳은 것은 10이기 때문에 당연히 10mbps가 되는 거죠. 여기 10kg가 있네요. 이거 빼고 10mbps 있고 광 케이블도 아닌 거죠. 그래서 꼬임형 트위스트 쌍성 케이블에서 3번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50번 다음 중 라우팅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라우팅 알고리즘 거리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가 있고, 거리 벡터 알고리즘 사용하는 라우터는 리카 IGRP가 있고, 링크 스테이트는 OSPF가 있고, BGP의 D클래스 이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BGP는
EGP 프로토콜이고요. EGP D클래스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1번 랜에서 사용되는 리피터의 기능으로 맞는 것은 리피터 해선을 증폭해 주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한다. 리피터 1계층이니까 아니고요. 모든 프레임을 보내면 필터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프레임 필터링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같은 랜의 두 세그먼트를 연결한다. 여기 보면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두 개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한다. 리피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얘를 이제 증폭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같은 랜의 두 세그먼트 같거나 다르거나 랜을 연결해 주는 걸로 봐서 둘 다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두 개로 다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한다. 어떻게 보면 브릿지랑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브릿지랑. 근데 이거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4번도 같은 랜에 두 세그먼트 연결하는 것도 정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번 랜의 구성으로 틀린 것은 전송 매체, 스위치, 인터페이스 카드 다 맞죠? 이거는 교환기는 이제 웬으로 좀 나가는 거죠. 네. 53번 라우터의 내부 물리적 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CPU, 뭐 DRAM, ROM 이런 거 있고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실에서 최근에 화두되고 있는 거고 이건 주로 서버랑 관련되는 거죠. 54번 동기 다중화에 사용되는 오버헤드 계층화된 개념의 SOH와 POH로 구분된다. 오버헤드를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은 재생기 구간, 다중화기 구간, SMNC의 구성에 살펴한다는데 VC는 요 버추얼 컨테이너가 요 페이로드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고 오버헤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버헤드에는 여기 보면은 다중화기, 재생기 뭐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페이로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로드 내부, 요 내부에 들어갑니다. 55번 ITU-T에서 제정한 표준 단말에서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형 단말과 교환기하는 인터페이스 X.25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패킷에서 패킷 단말과 DTE와 DTE 사이에 접속하는 프로토콜이다. 해서 X.25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DSB 더블 사이드밴드 통신 방식과 비교하여 SSB 통신 방식의 특징. SSB 더블 대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쪽에서 이 한쪽 파대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쪽 파대만.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이 SSB이기 때문에 DSB를 좀 더 개선한 거기 때문에 회로 구성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DSB 대비 SMB 개선하고 적은 전력으로 대역폭이 적게 차지하기가 적은 대역이고 점유 대역폭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더 복잡해진다. 회로 구성이 복잡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7번 2.4기가 비트네요. 비트의 영화를 비트가 있고 바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비트네요.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데 초당 100Mbps 회선 에러율이 10%라고 했을 때 소요된 시간 얼마인가? 이게 여기가 기가 바이트로 하면은 곱하기 8을 해줘야 되는데 기가 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트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R은 전체 전송 비트분의 오류 비트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 총 전송 비트분의 오류 수가 되는 거고 보면 10%가 에러라기 때문에 2.4기가 비트 안에 10%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기가 이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요. 제가 예측대로 이 문제가 기가 바이트가 돼야지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기가 바이트. 그래야지 이 정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면은 100Mbps는 100 곱하기 10의 6승이고 여기는 2.4GB에 10%이니까 0.4GB가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2.4 더하기 0.24를 추가해서 바이트를 비트로 곱해야 되기 때문에 8비트가 되어서 211.2 세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60으로 나누면 3분 52초가 되는데요. 요거를 아마 시험 문제 이렇게 놨다가 요 시험 문제를 풀면서 기가 바이트로 바꿔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가 비트에서 풀면은 이 답이 나올 수가 없네요. 58번 다음 중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000km 맞고요. 궤도가 높을수록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길어진다. 극지방과 관측이 불가능하다. 정지 궤도는 보통 통신 위성의 면적에서 이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42%를 커버한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위성 3개가 이렇게 지구를 이제 커버하는 그런 개념이 돼요.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약 42%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120도 간격으로 해서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를 커버한다. 59번 통신, 방송, 인터넷 같은 각종 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API 기반으로 한 차세대 네트워크인 BCN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BCN 광대역 통합전송망, 광대역 통신망, 융합망, 통신망인데 BCN은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요 용어를 묻는 문제네요. 60번 ITS에 대한 서비스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차량 특성, 속도, 교통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도로교통의 관리와 구현을 꾀하는 동시에 여행 시간 측정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에 구현한다. 유검징수 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 해서 이거를 어드밴스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이걸 용어를 묻는 건데요. 오늘 용어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